안녕하세요. 지만 필리핀 미션 365 김영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오직 30여 년 동안 학원 선교, 교육 선교 외길을 걸어오신 귀한 선교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최청한 선교사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창한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운둔자처럼 선교하시는 일에만 집중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최근에 선교지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본인 소개를, 요즘은 PR 시대라고 해서 잘 자기를 알리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사역, 또 직책, 파송교단,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교단은 구계획측 계획교단의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계획측 교단이 현재 합동측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합동측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1985년도 5월 31일 딸 중1 아들 국민학교 6학년 그리고 집사람 제가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한항공이 다녔어요, 필리핀에. 그래서 내 식구가 선교사로 나왔는데 그때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교민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 200여 명 정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제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니까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료 선교를 하려면은 의료인이 돼야 됩니다. 의료인이라면 의료법대로 의사, 치과 의사, 그때는 간호사, 이 세 프로페셔널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의료 선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었지만은 만학도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이면서 의사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 선교 제작이 가장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고 난 후에 이제 신학은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의학은 나이가 들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히 목사 안수를 받고 와서 목사이면서 의사이면서 선교를 했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먼저 신학은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고 한국에서 신학은 끝내고 오셨고, 네. 이곳에 와서 이제 의학을 공부해서 또 치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목사 안수를 안 받는 이유가 평신도로 봉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네, 현실이 네, 그렇습니다. 그 여건이 받아들이지가 않고, 그래서 목사이면서 의사, 곧 한 손에 말씀, 한 손에 의술, 이게 가장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그때 이제 ADA 미국 치과 의사 자격을 획득하고, 이게 많은 동료 선교사들이 그때는 얼마 안 됐지만은 갈수록 루머가 있는 거예요. 의사면 의사고 목사면 목사지. 저 사람은 무슨 목사다, 의사다, 혼동이 온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제 자랑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냥 내 임무를 수행했죠.
계속적으로 의술을 또 익혀가면서 봉사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 나라 그 교육 정책에 학교를 설립하려면은 PhD 디그리가 있으면 된다. 그런 정보가 있어서 또 PhD 그러니까 철학 박사죠. 네. 철학 교육 행정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교육행정 철학 박사. 예. 네. 그랬더니 이게 많이 그때 공부하면서 문교부 그 관계자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아시아 이 태평양 지역 우리 한국 포함해서 철학 박사 신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교부에다가 최초로 이런 과정을 한번 개설해서 제가 그때 와서 보니까 이 필리핀에 그 정식 문교부에 등록되지 않는 학교가 한 200 내지 300개 정도가 많이 있길래 이걸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키려면 학사, 석사, 신학 석사, 신학 박사 과정을 해서 교수 요원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제가 학교 설립했을 때는 필리핀에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일단은 그 소문이 있어서 가서 보면은 명예 박사 그 정도고 정식으로 신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럼 교수진들은 주로 미국이나 또는 유럽에 또 가나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단기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목회자가 양성되어지는 것을 제가 문교부에다가 건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문교부에 제가 이해가 가가지고 저 선교사님이 저렇게 학교를 좀 하고 싶다고 하는데 비즈니스는 아닌 것 같다. 마치 그때 교육위원회하고 문교부하고 대학하고 이렇게 분리됐을 때요. 미국 체제로. 그래서 대학교육위원회에서 그 학교 실사가 나와가지고 했죠. 그때 건물은 제 건물이 없었고 파란 신부님이 20년 장기 허가를 했어요. 계약을. 근데 이제 필리핀 법으로 보면 20년을 임대하면은 그건 이제 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부님이 돌아가셨죠. 그동안에. 나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장기 계약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hD까지 아시아 지역에 없는 그때 당시 우리 한국에는 철학 박사가 신학 철학 박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필리핀에서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신학교를 설립했었죠. 그때 인가가 학사, 석사, 박사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신학교도 이제 개설이 되었고 특별히 제가 오해를 받는 것은 외국인은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루머 때문에 실제 필리핀 그 법령을 헌법을 보면은 종교단체 또는 미션 그룹은 학교를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예 먼저 좀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985년도에 5월 31일에 목사님께서는 이제 선교지로 오셨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오셨고요. 물론 이제 신학대학을 개혁적 신학직이죠. 신학대학 4년을 졸업하고 신학을 전공하고 오셨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오신 거죠.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그런데 의학의 필요성, 의료 선교의 필요성을 느껴서 치과의 의사가 되는, 그래서 미국 ADA 미국 치과 의사 자격증도 획득하시고 회원이 되셨고요. 그 뒤에 평신도 선교사의 그 한계를 많이 느끼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셔야겠다. 그래서 그 한국으로 또 돌아가셔서 목사 고시를 보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는 목사 선교사로 또 의사 선교사로 필리핀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또 설립하실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또 학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행정 철학박사 학위도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정식 인가된 신학대학, 마닐라 신학대학이죠, 목사님? 네, 마닐라 신학대학을 설립하시기에 이르셨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 두 번째 질문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이곳에서 만 70세 고위 기념 출판 기념회 겸 축하 행사를 제 기억으로 한 200여 명 넘는 선교사님이 축하 속에서 참여하셔서 가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선교사님 자서전 책 제목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칵투스, 예, 우리말로 선인장인데요. 왜 그렇게 책 이름을 지으셨는지, 또 우리 선교사님과 선인장 간에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여기 와서 의학 공부를 하고 또 교육행정학 박사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책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만약에 내가 시간이 돼서 책을 쓴다면은 바롱이라는 책 제목을 바롱이라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바롱이라고 하냐면, 바롱이라는 것은 필리핀의 전통 의상 옷인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인데, 이런 옷을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옷을 입었어요. 그 뭐냐면 검소하고 겸손하고, 제가 다른 어떤 사리의 옷은 입어보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들이 그 옷 좀 입지 말고 이렇게 좋은 옷도 좀 입어보라고 그래서 마치 그 절의 스님 그 옷같이 그렇게 인상을 느껴서 지금은 이제 주일만 입고 그런데, 전에는 그 옷을 한 오랫동안 입다 보니까 내가 검소하게 이렇게 20년, 30년 동안 바롱을 입었다 해서 바롱이라고 그 책 제목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그 성인장 같이 자비랑 성교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성인장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성인장이나 바롱이나 두 제목을 잡았는데, 주변에서 지인들이 성인장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그 바롱은 옷 이름이지만 성인장은 식물인데, 그 식물이 성인장이 살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게 살면서 자라면서 그 성인장이 꽃을 피고, 요새는 그 용과라고 들여온 성인장의 과일을 맺는다. 그런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저도 성인장을 잘 몰랐는데, 내 삶이 필리핀, 한국에서도 그렇고 필리핀에서 와서 선교하면서 거의 성인장 같이, 성인장이 사실 그 뿌리가 한 2cm, 3cm밖에 안 되거든요. 그 연약한 뿌리로 그 영양 공급을 그 손 성인장 같은 거 보면은 도저히 그 계통으로 영양을 빨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인장이 저거 하느냐 하면, 밤에, 낮에는 뜨거운 그 태양 빛을 받고, 저녁에는 또 기온이 갑자기 차지니까 습도가, 수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수분을 공기적인 질소나 이런 영양을 공기적으로 섭취하고, 그러면서 또 그 이튿날 햇빛이 장렬하게 쬐면은 그 생활을 하는 그런, 제가 선교 30년 되돌아보니까 자비랑 선교를 참 지금까지 좀 자랑은 아닌데, 바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좀 자신이 없고, 성지순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현지에 가보지도 않은 예수님 고향도 한번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슨 강의를 하냐. 그런 좀 부끄러운 것을 느꼈는데, 그래도 지금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꼭 가시죠, 같이. 저도 네.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다 소문에는 신학생들도 뭐 두 번, 세 번 갔다고 네, 그러는데, 네. 뭐, 명색이 신학대학 총장이라는 사람, 그걸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선인장 같은 삶을 살아오셨다. 한 곳에 뿌리 내리고 또 옮겨지지도 못하고, 옮겨 다니면 또 선인장은 금방 죽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보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30년 이상 이 지역, 처음부터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시고 오직 한 길, 학교, 학원 사역에 집중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세인트 리노 과학고등학교, 네. 그리고 마닐라 신학대학 및 대학원, 그리고 2년 전에 마닐라 의과대학을 설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고국이 아닌 이 외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또 선교사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텃세가 참 심했을 텐데 이런 일을 해오셨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역을 이루는 과정 속에 또 남이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 고뇌도 있었을 것 같고요. 눈물의 세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인간적인 남다른 노력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 또 그런 기적들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간증하신다 생각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께 감동될 만한 사연, 사건들이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나눠주시죠. 네, 제가 선교를 하면서 선교가 되어지더라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내가 물론 한 손에 의술, 한 손에 말씀, 그래서 학교가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이 얘기하면 제 할 일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나이 70에. 뭐냐 하면은 제가 원래 신학대학을 하려고 신학대학만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의료인이기 때문에 이게 신학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앞으로 미래의 전략적인 선교는 전문적인 선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의사가 되어서 또 간호사가 또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더 효율적인 선교가, 시대에 맞는 선교가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갑자기 의대를 한다고 하면 인가가 안 되니까 쉬운 신학대학부터 인가를 받고, 신학대학은 사실 교육받는 그 강의실 그리고 도서관만 잘 되면 그때 당시에는 인가가 쉬웠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요건이 좀 많아졌지만, 그때는 그 문교부 담당 높은 분이 목사님은 성랑강마는 교실만 하나 있어도 우리가 인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거 된다. 이렇게 이제 우선 설립자 필로소피를 보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서 학교 설립을 쉽게 했었고, 의대는 또 여건이 다르잖아요. 많은 시설, 또 장비, 우선 교수진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년 동안, 그때 제가 처음 얘기해 볼 때는 38이었어요. 38. 집사람은 33살. 그런데 의대가 70살 만에 70에 되어지더라고요. 어렵게 참 땅 사고 건축하고 또 많은 의료 장비, 신장비, 그리고 또 우수한 교수진. 그래서 이제 문교부에서 실사 나오는데 명문대학, 우리 만일에 7개 대학 의대 학장들이 나왔어요. 의대 학장들. 그래서 UP 의대 학장 로하스 박사가 목사님 시설 면으로나
장비, 교수진 정말 훌륭한데 우리가 더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 1년 더 하고 그렇게 허가를 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인가가 좀 늦으면서 좀 구설수도 있었고 좀 했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1991년도에 아시아 지역의 최초로 신학대학 또 신학 학사, 신학 석사, PhD 신학 박사 과정이 열렸고 또 늦었지만은 2016년 4월에 마닐라 신학대학 내 의과대학이 설립되었다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동료 선교사님들 또 우리 한국회 뜨거운 기도가 끌어내시 있으면 학교가 잘 발전해서 의료 선교에 큰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여기 학교를 여기 땅 부지를 사고 옮겨 오시는 과정 속에 제가 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한 20년, 30년 건축비를 모으고 했는데 한 3층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 땅을 사고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제 목사가 이렇게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그럴 계획이 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후원하고 돕고 해서 좀 이렇게 3층 설계가 7층으로 7층 설계가 10층 설계가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의과대학이 설립이 된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나이가 좀 들었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고2를 넘으셨습니다. 70을 넘어서 지금 72세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에 부르셨는데요. 그 8순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다. 아직도 제가 보면 모세처럼 80세부터 다시 부름받아 일하실 기세로 달려가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히 다른 분들은 이 나이 때가 되면 이제 은퇴를 주로 하시고 또 손주 또 무릎에 앉히시고 그렇게 사역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선교사님께서는 아직도 큰 비전 하나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잠깐 들었는데 암케어 센터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비전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애들은 아버지는 신학대학만 하시지 뭔 또 의과대학을 하십니까? 의과대학이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야 힘들어도 사명으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같다. 그렇게 애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힘들다고. 지금도 빨리 이 학교를 어느 기관에 지금 말하자면 지난번에도 아버지 힘드시는데 UP대학에다가 기증하고 그렇게 하고 미국에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야 내가 이제 나이 70에 미국 들어가면 뭐라고 그러냐 40, 50대 너같이 젊었을 때 들어가야지 이제 70에 뭐 미국 가냐 여기서 그냥 쉬면서 일하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설득을 해서 아버지 원하시다면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뭘 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그런데 꿈이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암센터 필리핀에도 암 환자가 많고 또 이 아시아 지역에 암 환자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전부 다 지금 필리핀의 진료를 고급 진료를 필리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해외 진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진료 인력을 필리핀에서 충분히 요새는 그 인터넷 진료가 되니까 그래서 사이버로 진료하고 하니까 암센터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구상하는 거죠. 제가 지금 당장 그리고 또 그 스템 셀 줄기세포 말씀이죠. 그걸 좀 연구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NK 셀 연구소도 있으면 좋겠고, 이제 학교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연구기관이 대학원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그런 과정이 이제 말하자면 음과 양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먼저, 다른 대학보다 먼저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장비 좋지, 교수진 잘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진들이 더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 조직에 의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명령대통령을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제2의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은 신학대학을 설립하거나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보면은 되어졌던 것이지, 내가 뭐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뒤에서 밀어서 내가 앞으로 가는 30여 년 동안은 선교가 내 노력으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내 기도로 뭐 되어지는 거. 물론 기도가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되어지는 하나님이 이 선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능력이 그렇게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신학대학 총장이 된다, 의과대학 총장이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죠. 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학 박사도 아닌데. 그런데 의학을 전공하고 교육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신학, 그 조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되어지는 일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료 선교사들이나 또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체험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또 다시 모세와 같이 그런 어떤 파워를 주시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인생은 요즘에 80부터라고 그러는데요. 그만큼 이제 수명도 많이 또 연장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좀 더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의대를 지금 2년차 해가고 계셔서 이제는 좀 의대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죠, 선교사님. 제가 듣기로 원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 후에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좀 학제가 좀 바뀌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이제 미국식에 의해서 필리핀이 생물학과가 필리핀 의예과로 보는데 의예과 생물학과를 4년 하고 또 이제 바빠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5년, 4년 내지 5년 의예과를 공부하고 공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합 한 8년, 9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필리핀 교육 행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초 교육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K-12라고 중고등학교를 초등학교 포함해서 12년을 하고 대학을 들어갑니다. 전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합해서 1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K-12라고 2년을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우리 한국과 같이 또 유럽 그 시스템과 같이 미국하고 카나다 그쪽만 8년을 해요, 의대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그 교육기간이 길고 또 나이가 많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유럽도 다 5년, 6년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럽도 내가 영국 뭐 이렇게 동유럽, 서유럽 보니까 전부 5년, 6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필리핀이 따라서 8년씩 하니까 좀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제 금년도부터는 교육 정책이 바뀌어져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12년 교육을 마친 자는 바로 의대에 들어갑니다. 의대 본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예과. 아, 예과. 예과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본과를 하면 6년을 가요. 근데 전에도 그 UP나 이런 좋은 대학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 이제 전에 고등학교를 4년 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오고, 금년 졸업생부터는 의대 1학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의예과 과정 공부를 하고, 우리 한국과 같이 주로 생물학 공부를 많이 하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 본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K12년제를 마치면 예과 2년을 포함해서 6년을 하면 네. 되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10년제 때는 대학 4년을 졸업해야 그 다음 들어와서 또 의대 4년을 또 졸업을 해야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현재 교수진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의대는 한 40-50명. 교수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학생보다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학생들보다 교수님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운영하는데도 많이 기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보내줄 수 있도록. 물세, 전기세, 이런 그 건물 관리비만 해도 배꼽이 더 큽니다. 네. 어쨌든 하루속히 또 3학년, 4학년 가득 차서 교실들이 가득 차서 정말 그 의대생들이 넘쳐나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 3가지 정도만 나눠주시죠. 큰 기도 제목, 제가 이제 선임 선교사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걱정해야 되지만은 우리 동료 선교사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말로가 갈 데가 없어요.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고국이 물론 그리워지지만은 그리워진다고 해서 뭐 그냥 가서 뭐 고국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기반이 잘 되어 있고 교단 배경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잘 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또 근소교단이나 또 그 노후 대책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노후에 정 하나님이 소천할 때까지 아름다운 선교를 좀 해보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선교사님들이 그런 어떤 조그마한 집이라도 좀 마련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필리핀에서 오래 체류하다 보니 또 그 묘지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몇몇 선교사님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저거가 있는데, 묘지가 있는데 그런 묘지를 한 건데 안장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가보면은 우리 한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 카나다 선교사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언더우드 여기 연세대학교 설립자
목사님 묘지가 없어가지고 왜 묘지가 없었느냐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100여 년 전이니까. 그래서 논문에서 그 발췌됐다는 것을 제가 대학원 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논문에서 미국에 안장이 돼 있어요. 왜 미국에 다 선교사님들이 어린 아이들도 다 여기야 한국에 영화진에 안치되어 있는데 왜 그 선교사님 그 큰 학교를 하고 병원을 살리고 그런 선교사님이 묘지가 없냐 해서 추적해서 논문에서 나왔는데 미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셔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그 일을 해서 미국에 있는 묘지를 한국으로 모셔왔다. 그렇죠. 그 얘기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생각하고. 네, 기도 제목 우리 선교사님들 은퇴하신 후에 사실 수 있는 요만한 주택이라도 마련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소천하신 후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한 묘역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찌 보면 이게 좀 큰 바람입니다.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니고요. 네, 큰 꿈을 꾸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실 우리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 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꼭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우리 아들은 일반 의사고 딸은 치과 의사, 사회도 치과 의사 그런데 다 필리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애들을 공부시킬 때 많이 핀잔도 들었어요. 우선 우리 형제가 친인 쪽부터서도 그 후진국에서 무엇을 한다 하느냐, 그거 좀 헛고생한 거 아니냐, 안 되면 의료 선교사라도 해야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좀 세상적으로 부러운 것 같아요. 제가 2000년도 선교대 미국에서 시카고에 있을 때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간호사 된 사람도 한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저 아이들이 의료진으로 진출을 하니까 저거는 미국에서 전문이고 또 내과 의사로 암 박사로 그래서 제가 희망을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희망을 갖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한 손의 의술, 한 손의 말씀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장학금을 줘서라도 교육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일의 생각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선교 의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우리 학교에서는 두 디파트멘트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대학 디파트멘트하고 하나는 메디컬 디파트멘트하고 그래서 학교가 영리의 어떤 생각을 하게 보면 과를 많이 설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좀 힘이 들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학교육, 의학교육. 그래서 혹시 선교사님들이 지금 세계 각지에서 100몇십 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혹시 의료 선교 분야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해 주시고 또 제가 그런 자녀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어렵다 하지만 사실 부딪혀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쉬운 것을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만학도로 의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 공부시키고 그래서 의료인으로서 또 전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참 해볼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또 제자들도 다 병 고치면서 전도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축축 교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현대 의학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학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을 주어서 치료하는
한 손에 의술, 한 손에 말씀을 청구하는 그런 전도에 좀 많이 양성해서 은지에 세계 각국에 보고보고 싶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생각 같습니다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지난번에 좀 2년 전에 저희가 MK 특집으로 우리 최창환 선교사님 아드님이신 최민식 박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최민식 박사님이 약속한 게 있었어요. 본인은 처음으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로서 MK로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너무 참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본인이 뉴욕 주립 때 그 스토니브룩 암 전문의로 또 연구소 소장으로 또 대학 그 교수로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자녀들 중에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 길을 가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도와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중에 의사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MK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곳 세인트 리노 과학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바로 여기 의과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이 세인트 리노 과학고등학교에도 진학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칵투스 우리말로 선인장입니다. 이 선인장은 메마른 사막 한복판에서도 그 누구도 돌봄이 없이 하늘에서 주어진 매일매일의 아주 작은 소량의 수분을 머금고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하늘이 공급하는 생명의 수분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잎사귀를 바늘처럼 만들어서 수분의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그곳에서 자기라는 사막의 더위와 한밤의 추위를 홀로 이겨내며 그 자리를 유유히 지켜나갑니다. 사람이 공급하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만을 바라고 34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오직 마닐라 이곳 산타메사 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사역해 오시면서 또 수많은 오해와 편견을 딛고 현재의 산타리노 과학고등학교, 또 마닐라 신학대학 대학원, 또 마닐라 의과대를 읽어온 최창환 선교사님. 그분 삶은 본인의 자서전에서도 밝혔듯이 칵투스 선인장을 닮아 있습니다. 본인의 비전에서도 밝혔듯이 이곳에서 마지막 비전인 필리핀에서 가장 규모 있고 실력을 갖춘 암케어 전문 센터가 설립되어서 수많은 죽어가는 필리핀어 암 환자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생명을 케어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영혼의 생명까지도 구원하는 전인 생명구원센터가 세워질 날을 기도하며 기대해 봅니다. 인생은 80부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이제부터 더욱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선교사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못다했던 이야기들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션 365에서는요, 마닐라 신학대학 그리고 마닐라 의과대학 총장이신 최창환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만 필리핀 방송은 앞으로도 필리핀 선교사님들과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